안녕하세요. 지금까지 한자의 필요성과 한자의 기원, 그리고 한자의 구성 원리, 한자의 부소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한자의 점과 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밑에 자막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공부할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점과 선을 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획수를 헤아리고 하는데, 이것은 이 붓이나 연필을 지면에 한번 대었다가 띄면 일획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었다 띄면은 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선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점과 선이라 하고, 점과 선이 모여서 한자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획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획은 크게 선과 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점을 한자로는 거물점자 이렇게 써요. 점에는 왼쪽에 힘을 줘서 이렇게 찍는 왼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힘을 줘서 찍는 딱 대다 띄는 거죠. 한번 대다 띄는 거예요. 오른점이 있습니다. 왼점, 오른점. 그 다음에 왼점 치킴. 왼점을 왼쪽에 힘을 줘 찍고 위로 이렇게 치켜 올리는 왼점 치킴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점 삐침이 있다. 오른쪽에 힘을 주고 찍어서 밑으로 삐친다 해서 오른점 삐침, 오른점 삐침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한자를 이루는 점에는 이와 같이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은 한자로 선선, 줄선 해서 이렇게 쓰고요. 이 선에는 이제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선이 있기 때문에 직선도 있고 뭐 이렇게 곡선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긋기 해가지고, 가로긋기 한일자죠 사실은. 가로긋기, 그 다음에 반대로 세로긋기, 내리긋는 거죠. 내리긋는 것, 뚫을 곤자인데 세로긋기, 가로긋고 세로긋고 합치면 열십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갈고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갈고리, 왼 갈고리, 뭐 오른 갈고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왼쪽으로 꺾었으니까 왼 갈고리.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으면 오른 갈고리. 그 다음에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꺾으면은 평갈고리. 이거는 평갈고리. 갈고리라고 하는 것은 끝부분이 이렇게 굽어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사용하는 뭐 곡괭이처럼 생긴 것들, 이런 걸 갈고리라고 하죠. 그 어떤 물체를 본뜬 글자니까 그대로 보고 이제 명칭을 붙인 거니까 크게 뭐 어렵고 이러진 않죠. 그 다음에 꺾음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른 꺾음, 오른쪽으로 꺾었다 해서 오른 꺾음.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왼 꺾음, 오른 꺾음과 그 다음에 왼 꺾음. 그 다음에는 삐침, 삐침. 이것은 이제 곡선이라고 봐야 되지. 이렇게 굽어 있는 거니까 오른쪽에서
상단에서 이 좌측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날렵세게 이렇게 쓰는 거, 이것을 갖다가 삐침이라고 한다. 삐침 또는 삐침별.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이 부분이 좀 이렇게 굵게 보이죠. 이것을 파임이라고 하는데, 파임 또는 파임볼, 볼도 되고 불도 되고 파임이라고 한다. 파임. 그 다음에 위로 왼쪽에서 이 우상단으로 올라가는 치킴, 이 치켜 올린다 해서 치킴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받침이 있다. 받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게다리가 있는데, 이것은 선지게다리. 뭐 이렇게 똑바로 서 있다고 해서 이제 선지게다리고, 이걸 눕히면은 누운 지게다리요. 누운 지게. 이렇게 눕혀 마음심자 쓰거나 이럴 때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 누운 지게다리.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그 구분, 이렇게 구분 갈고리도 있다. 구분 갈고리.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새가슴, 새을자에 변형된 부수인데 새가슴이라고 해요. 새가슴 또는 새을. 같은 새을자죠. 그 다음에 원래 이 새을자는 이렇게 쓰는 거죠. 요것도 이제 새을. 새을자에 변형된 글자.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 꺾음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 꺾음이 몇 번이냐 하면은 3번이죠. 1번, 2번, 3번 꺾음이 있는데, 결국은 이것 3번 꺾어도 1획이라는 거죠. 이 획은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활궁자. 제한되어 있죠. 주로 이제 활궁자나 뭐 이런 데 사용이 되는 거니까 참고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 점과 선을 다 이제 합쳐서 이 보면은 총 21자가 있다. 21개의 점과 선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익혀야만 한자를 쓰는데 꼭 필요한 하나의 그 집을 짓는데 제목과 같은 거니까 우리가 한자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이런 거 점과 선, 즉 획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점과 획 그리고 선, 요 세 자를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점자는 이 검을 흑자와 검을 흑, 왜 검느냐? 요 밑에 요 점 4개가 연화발 불입니다. 불, 연화발인데 요 흑토 구들장 밑에 불을 떼면 여기 굴뚝에 연기가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굴뚝이 이 굴뚝 안에 보면은 거름이 있기 때문에 검지요. 그래서 이게 검을 흑자인데, 오른쪽에 있는 요 글자는 위에 있는 거 요것은 이제 점복자고, 요 밑에 입구자죠. 그 점을 보고 말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점볼점자가 돼요. 점볼점. 그래서 이게 검을 점자인데, 검다고 하는 것은 검을 흑자니까 이게 뜻을 나타내고, 오른쪽에 있는 점볼점자는 검을 점해서 음을 나타낸다. 뜻과 음이 합쳐져서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졌으니까 형성 문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점자를 형태소로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 보면은 여러 가지 많겠지만 가장 상식적인 거 마음심. 이렇게 하면은 점심이 되겠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루에 한 끼 점심을 우리가 먹는다. 그래서 한자로 이걸 풀어보면 마음에 점을 찍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은 뭐 많이 먹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주로 분식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하죠. 그래서 마음에 점을 찍는다. 점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선은 선선 줄 선자인데 요 왼쪽에 있는 것이 이 간언실 멱자고 실사라고 하는데 실사는 원래 요 두 개가 있어야 실사자인데 다른 글자하고 같이 쓸 때는 요 한 개만 써요. 그래서 실사도 되고 간언실멱도 되는데 부수의 후음은 간언실멱이고 부수 명칭으로 따진다면 실사가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샘천자인데 샘천. 요 밑에 있는 물숫자고 요 위에 있는 것은 희게 보여요. 저수지를 뜻하는데 저수지를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희게 보이죠. 그래서 그 저수지 수문 쪽으로 물이 내려간다. 샘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글자를 보면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다 의미도 다 있다. 그러나 요 글자에서는 이 간언실 멱자가 실이니까 실이 하나의 줄이고 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줄선, 실선, 음을 나타내는 샘천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이 실이라고 하는 게 실제 그 실이 있어서 하나의 선도 되고 또 줄도 되지만 그냥 이 그 선자가 무형의 선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선이라고 하면 시선, 눈이 어떤 사물을 보는 선이 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줄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무형적으로 선이 하나 있을 뿐이죠. 그런 형태로도 이제 이 글자가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획자, 획자는 요 부분이 여기 오른손 우자네. 오른손. 오른손 우 또는 또 우. 오른손은 반복 일을 하니까 또 우자도 되죠. 네, 또 우.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손가락을 뜻해요. 우리가 피를 잡으면 이렇게 손가락이 두 개가 보이죠. 붓을 잡았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은 이거는 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붓율자예요. 요거 합치면은 붓율. 요 손까지 합쳐서 붓율.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글자는 밭전자고 밭전. 이 글자에 이제 부수자도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한일자가 있어요. 한일. 자, 이게 이제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이 글자가 그림화도 되고 그 다음에 그을 획도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림화, 그을획. 그림화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화백이라고 하잖아요. 화백이라고 이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중지병이라고 해서 화중지병. 우리 많이 쓰는 말인데 그림 가운데 떡이다. 떡병자. 여기 이제 화중지병인데 우리가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림 가운데의 떡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림의 떡이다. 그때도 이제 요게 그림 한자로 이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자화자찬이다. 자신의 그림을 자신이 칭찬한다. 이건 이제 자화자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라서 성어도 공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고사성어 하나 해 보면은 화사첨족이라는 말이 있는데 화사첨족. 화사첨족이라고 이제 이렇게 쓰는데 요거 발족자고 더할 첨자예요. 요거 그림 화자고 요거는 뱀사자예요. 뱀을 그리는데 발을 그려버렸다. 발을 더해서 그렸다 이 말이거든요. 발을 더했다. 이 이야기는 고사성어로서 이 춘추 전국시대 때 전국책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해왕 때의 일인데 이제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이제 하객이나 모인 사람들에게 제사 지낸 뒤에 술을 이렇게 한 잔씩 주려고 하는데 술의 양이 얼마 되지 않고 사람 많아요. 그걸 조금씩 나눠 주려고 하니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이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뱀을 그려서 이 바닥에 땅바닥에 뱀을 그려서 제일 먼저 그리는 사람이 그 술을 다 마시면 안 되겠느냐. 술 한 잔 가지고 나눠 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의견을 다 들어보니까 좋다 해가지고 이제 뱀을 그렸어요, 전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뱀을 제일 먼저 그려가지고 술을 이렇게 받아서 마시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린 사람이 그 술잔을 탁 뺏어가지고 마셔버렸어.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뱀에 발 있는 거 봤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린 사람이 뱀을 그려놓고 아직 전부 뱀을 다 못 그렸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뱀에다가 발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도 1등을 한 거지, 하기는. 그런데 두 번째 그린 사람이 시비를 걸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술을 마시고 먼저 했던 사람은 그냥 쓸데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화사첨족이라고도 하고 그냥 첨족이라고도 해요. 첨족. 그거 첨족이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쓸데없는 일을 했다 이 말이거든. 이러한 그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를 글 획으로 우리가 읽을 때는 요게 이제 긋다, 그 다음에 구획을 정리하다, 그 다음에 가르다, 나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 부수 뜻을 나타내는 밭전자가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 구역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A라는 사람의 땅이고 이거는 B라는 사람의 땅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농지 요즘은 뭐 구역 정리가 더 잘 되어 있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요 글자가 이렇게 정체가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긋다, 가르다, 나누다 이렇게 긋고 나누고 가르는 것을 무엇으로 해요? 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칼도 방자가 들어가서 이것이 지금 현재는 글획이다. 글획자로 쓴다. 과거에는 이 글자가 그림화도 되고 글획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글획자를 이렇게 쓴다. 왜냐하면 이 혼동이 좀 가니까 이와 같이 칼도자가 정체가 되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정체자라고 하는데 정체자라고는 또 이렇게 써요. 더할 정자에다가 몸체자. 이 몸체자 복잡하니까 약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정체자. 이렇게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또 이게 지금 현재는 글획자를 이렇게 쓴다. 예를 들어서 뭐 획기적이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획기적이다. 그 외에 뭐 계획이다. 계획 하나 더 써볼까요? 새말계. 계획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획, 바랄 기자,
기획, 획기적, 계획, 기획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은 정리를 해보면 한자의 점과 획이다. 이 획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구성하고 있는 점과 선을 말하는데 이 획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 붓이나 이 연필을 지면에 대었다가 띄면은 어떤 모양이더라도 그걸 1획으로 따진다. 그 획은 자전을 찾는데 또 사용이 된다. 획수를 가지고 찾아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획의 종류에는 점과 선으로 구분하는데 점은 4가지가 있고 선은 17가지가 있는데 합쳐서 21가지가 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한번 써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금방 이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한두 번 써보면 다 아니까 또 한자를 공부하면서 또 연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가 원칙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그 대표 한자 점과 선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 획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림화와 그을획 대표 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을획자는 지금 현재는 정체가 되어서 구획을 정리한다, 긋다, 나누다 이런 데 이제 이 주로 활용이 되니까 여기에 칼도 방자가 추가되어서 정체자로 현재 이와 같이 그을획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획자가 들어가는 단어에는 획기적, 뭐 계획, 기획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확장시켜가면서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자의 3요소와 거기 관련된 한자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